네, 반갑습니다. 네, 골드클래스, 네,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 벌써 1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1월 달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인 CES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큰 약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냉정함을 찾고 우리가 1월 달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좀 CES 행사를 놓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GPT 최실이든지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CES 행사를 앞두고 관련 핵심 포인트와 또 핵심 종목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CES 2023년도에 저는 핵심 키워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메타버스 기기 또 XR 기기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모바일 시장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애플을 비롯해서 메타 플랫폼, 아마존, 구글까지도 지금 이제 AR 또 XR 글라스뿐만 아니라 XR 기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글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XR 핵심 기술은 그 안에서 최근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OLED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중국산 LCD를 썼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실무진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OLED를 채택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XR 그 기기의 가장 핵심 기술은 마이크로 OLED, 또 플렉서블 OLED가 가장 핵심 기술력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에 그 XR 시장만 90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질 수밖에 없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애플 또한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 1월 달에 컨퍼런스에서 팀쿡 CEO가 XR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애플도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시일은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애플 또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커질 수밖에 없고 모바일 시장과 거의 준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이 이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출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과 LG도 가장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 특허 순위 1위가 LG고요. 2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또 5년 전만 하더라도 LG는 순위권 밖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특허를 계속해서 출원하면서 지금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2위가 지금 삼성전자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OLED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전파 인증도 좀 취득할 정도로 속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마이크로 OLED 관련해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메타버스 기기 안에서 핵심 키워드는 OLE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장현실 XR인데요. XR 시장을 위해서 삼성이 마이크로 OLED 투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방금 그 뉴스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고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메타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와 삼성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패널 공급을 추진을 하는 건데,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구글 또 그리고 아마존, 뭐 삼성, LG 삼성의 OLED의 어떤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크버거 메타 플랫폼 CEO도 삼성과 VR 기기 관련해서 협업을 하자라고 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1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 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27조 XR 시장. 그러니까 2040년 기준으로는 90조 가까이 시장 성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VR 관련 시장이 27조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삼성, LG, 소니 OLED 수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돌입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메타버스 기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OLED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니는 애플의 마이크로 OLED를 선제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적으로 LG OLED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게 또 LG와 또 애플 간에 그 10년 가까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또 OLED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소니가 좀 선제적으로 공급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OLED 마이크로 OLED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는 초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선도 기업은 삼성과 L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전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이 나졌던 게 대만의 애플 애널리스트죠. 네, 분석가인 권멍치의 투입 발언 하나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1월 8일 기점으로 애플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졌고 그리고 11월 2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 플랫폼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실무진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12월 5일 날 제가 아주 거멍치가 트윗을 통해서 애플 헤드셋 출시가 더 지연되고 내년 하반기 정도가 유력하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 기사를 본다고 했을 때 올해 1월 달에 애플의 컨퍼런스에서는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이 2023년도에 메타버스 기기를 2023년도 하반기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거멍치만 유일하게 지난해 12월 달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난해 12월 달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수 있고 또는 올해 상반기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다 틀렸잖아요. 거멍치가 예전부터 했던 발언들이 애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거 맞고 그 애널리스트는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메타버스 기기의 출시일은 매번 틀려왔다. 그래서 원래 올해 메타버스 기기가 또 AR, VR 혼합된 XR 기기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건데 그 전망치도 틀렸고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내년 하반기가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에서는 예전부터 2023년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메타버스 XR 기기를 애플에서 출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 명의 애널리스트 발언에 우리가 너무 크게 흔들렸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서서히 관련 종목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핵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증작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결국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서도 독과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초마이크로 OLED와 플렉스블 OLED에 들어가는 증작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선익 시스템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채택을 받던 LG 디스플레이가 채택을 받던 간에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VR 기기 생산에 들어가는 증작 장비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당연히 삼성과 LG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도 바로 선익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의료용 VR 기기 전파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도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월 8일 때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가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10거래일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 11월 23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 플랫폼이 삼성과 LG의 실무진을 만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1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애플이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찌라시성 보도 때문에 올라간 건 제한적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는 메타 플랫폼이 삼성과 LG의 OLED를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애플발 상반기 출시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메타 플랫폼과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과 LG의 마이크로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하락이 나왔던 게 12월 5일 날 아까 거멍치의 투입 발언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플의 상반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OLED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건데 너무 지나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서히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 행사를 전후로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특히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번에는 OLED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선희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이 4~5% 정도 조정에 나와줬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메타버스 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에 거의 준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애플까지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모바일 시장보다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2040년 기준으로 90조 가까운 시장 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삼성과 LG까지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은 2023년도에는 메타버스 기기의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가 OLED인데 가장 대표 종목이 선희 시스템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희 시스템과 함께 최근에 그 주가 상승폭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APS 홀딩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용 고해상도 OLED 기술 개발 국제과제의 총괄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 APS 홀딩스다 보니까 메타버스 기기와 AR 글라스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AR용 고희도 및 고해상도 4000 PPI 픽셀 인치 관련해서 AR 글라스 시제품을 제작을 목표로 연구에 들어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VR 관련해서 FMM 증착용 독점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의 자체 생산을 위해서 전용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가장 적극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4000 PPI AR, VR용 마이크로 OLED 개발을 위해서 장비 설계, 제작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업체들과 지금 협업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선희 시스템이나 또 여타,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차트로 본다고 했을 때도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또 어제같이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4~5%, 5% 내외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또 이 종목도 똑같아요. 메타 플랫폼이 또 이젠 삼성, LG, OLED 실무진을 만나고 있을 때도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12월 5일 날 애플의 그 거멍치 발언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와줬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던 종목이 바로 APS 홀딩스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희 시스템과 함께 APS 홀딩스가 메타버스 기기의 가장 대표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핵심은 OLED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뉴프레스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뉴프레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을 오큘러스에 공급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 플랫폼 관련 종목이지만 최근에 키워드는 OLED다라는 점에서 APS 홀딩스와 선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덕산 네오로스도 앞으로 이제 OLED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유기물 재료와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또 그리고 애플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와 또 삼성의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덕산 네오로스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폰 수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넘쳐날수록 덕산 네오로스의 매출 성장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애플이 AR 헤드셋 관련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는 출시가 거의 유력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보고서가 나왔던 만큼 저도 어쩔 수 없이 애플은 2023년도에는 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독점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출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덕산 레오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추세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고 또 그리고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삼성과 애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코세스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도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바로 코세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핵심 장비로 알려진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미니, 그리고 마이크로 OLED 장비를 삼성전자에 2018년부터 공급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의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만큼 코세스도 주가 탄력도 면에서 좀 가장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저크버그가 삼성 고위 경영진의 VR 기기 관련해서 협업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도 가장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 바로 코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코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낙폭이 좀 크게 한번 나와줬어요. 시총이 좀 적고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세 종목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가 나왔던 만큼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왔을 때도 코세스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코세스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 안정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선희시스템과 APS 홀딩스, 또 그리고 아이폰과 삼성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덕산 네오로스까지 그 네 종목은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XR과 VR 관련해서 오늘 탑픽 네. 종목으로 네 가지 종목을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매니저님 네. 조금 더 가깝게 만나려면 유튜브로 매니저님 검색해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유튜브에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준호라고 검색하면 또 개그맨이 또 많이 뜨기 네. 때문에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을 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주 네.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